예, 안녕하십니까. 배성민입니다. 아이고, 예, 이제 조금 조명이, 예, 좀 낫네요. 이게 좀 더 밝게 해놓고 해야 되는데, 또 깜빡하고, 예. 자, 그러면은, 뭐, 방금 결정적 실험 이야기 했는데, 뭐 간단하죠. 뭐, 언제 결정적 실험이냐, 어떤 실험이 결정적 실험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죠, 그냥. 예. 이건 이제 원이라 예측. 이건 가설. 이 2라고 합시다. 이 원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은 그거죠. 일단은 가설 H1이 함축하는 예측이다. 예, 마찬가지죠. 예. 요게 함축하는 예측은 E1. 요게 함축하는 예측은 E2.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함축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두 개가 동시에 참이 아니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결정적 실험이 되는 거죠. 예. 결정적 실험이 되는 거죠. 자, 예, 요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입증과 반증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확률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지금은 이제 확률적이 아니고 조금 다르게 일반적으로 입증과 반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예측 EX라고 합시다 그냥. 예. 이거 이제 예측이죠. 자, 일반적인 구조는 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가설을 통해서 어떤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확인을 해야죠, 확인을. 예. 특히 이제 가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설 자체를 직접적으로 뭐 보거나 입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가설을 통한 어떤 예측을 바로 검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증거 E를 확보를 했다면은 H1이라는 가설을 우리가 입증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증거는 이거하고 관련이 되겠죠? 요거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이 대기 중에 공기가 가득 차 있고 그 공기가 어떤 압력을 행사한다라는 어떤 가설이 있을 때 그럼 그 가설을 우리가 뭐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대기 중에 뭔가가 있고 그것이 압력을 행사한다는 걸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압력을 행사한다면 어떤 현상이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예측을 했다면은 뭡니까? 증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실험을 안 하고 우리가 어떤 관찰을 통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뭐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실증적인 확인을 만약에 했다라면은 우리가 그 가설이 입증이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예. 하지만은 우리가 과학적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일반적인 추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연역적으로는 타당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P이면 Q이다. 근데 Q이다. 따라서 P이다. 라는 식의 논증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의 가설 추론이라는 것은 논증의 형식으로만 보자면은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역적으로는 타당하지는 않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H1이라면은 EX라는 예측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실제로 EX라는 현상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런 증거를 찾았어요. 따라서 가설이 입증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형식의 추론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연역적으로는 부당하다. 하지만 뭡니까? 귀납 추론이라는 것은 뭡니까? 귀납 추론이라는 것은 이 결론이 반드시 참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설 추론이라는 것도 특히 입증을 하는 이런 추론 방식은 우리가 귀납 추론에 포함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예. 비록 뭡니까? 연역적으로는 반드시 참은 아니지만 귀납 추론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결론이 전제가 참이라고 해서 결론이 반드시 참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입증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반증은 오히려 비슷한 형식인데 연역적으로도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논리죠. 예. EX라는 어떤 예측치가 나올 것이다. 근데 실제로는 EX가 안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를 실험을 하든 뭐 확인을 하든 어떤 관찰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실증적인 것이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EX라는 것을 예측을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EX가 아니더라. 따라서 이러한 가설도 아니더라.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반증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설을 이제 부정하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근데 이것은 우리가 논증의 형식상으로 봐도 타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P이면 Q이다. 근데 Q가 아니더라. 따라서 뭡니까? P도 아니더라. 이러한 추론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반증은. 예, 그래서 반증은 연역적으로도 타당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설의 입증과 반증은 추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설과 보조가설, 배경지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말은 왜 나오냐? 이 말은 왜 나오냐? 이제 이러한 뭐 이것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 가설이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과학적 추론을 다루는 거니까 추론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럼 가설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설이 전제하는 무언가가 있겠죠. 어떤 전제가 있겠지. 그러면은 이 전제가 되는 것을 배경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 가설을 보조하는 가설도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예측을 할 때는 그러니까 가설을 통해서 뭡니까? 이런 가설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한다는 것은 그 예측 이가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추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냥 가설 H다. 따라서 예측이다. 요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 배경지식 K와 보조가설 HI가 동반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추론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뭡니까? 전제 1, 어이죠. 예. 여기 전제 2, 여기 전제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결국은 가설 H다. 따라서 예측이다. 그러니까 가설 H가 맞다면 예측 2도 맞을 것이다. 이런 식의 추론은 결국은 전제 1과 전제 2, 전제 3을 전제로 삼고 예측 2를 결론으로 삼는 하나의 추론으로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면은 결국은 이거는 우리가 연역할 때 배웠잖아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되겠죠. 그러면 H 그리고 K 그리고 HI가 참이라면 이도 참일 것이다.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ND로 다 연결을 해야 되겠죠.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연역할 때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전제와 결론을 하나의 문장으로 표시를 한다면 우리가 조건문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은 전제가 몇 개든 간에 상관은 없죠. 전제가 몇 개든 간에 그 전제가 전제 1이 맞고 전제 2도 맞고 전제 3도 맞다면 결론이다. 이런 식의 추론 문장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배경 K 이고 그리고 가설 H이고 그리고 가설 I 이라면은 예측 2가 참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건 문제라기보다도 어떤 게 생기냐 하면 그러면 요거를 대우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측이가 아니라면은 이게 통째로 아닌 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예.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재미있는 게 생기는데 예측이가 아니라면은 이렇게 되죠. HI 그리고의 부정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결국은 이렇게 되죠. H가 아니거나 K가 아니거나 HI가 아니거나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예측이 틀렸다면은 이게 아니거나 이게 아니거나 이게 아니라는 얘기는 뭡니까? 어떤 게 아닌지 모르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닐 수도 있고요. 이게 아니고 둘 다 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뭡니까? 가설이 맞고 배경 지식과 보조 가설이 틀렸을 수도 있고요. 물론 셋 다 틀렸을 수도 있죠. 예. 아니 왜 이런 결과가 생기냐 하면 이게 다 오화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오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가능성들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은 여기서 예측이 틀렸다고 해서 그럼 반드시 이거 H로 썼네. H가 아니라 이제 T가 돼야 되죠. 반드시 뭡니까?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못 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뭡니까? 이렇게 오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이고 이것이 거짓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것이 거짓이고 이것이 참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표현해 버리니까 만약에 예측이 아니면 곧바로 가설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뭡니까? 실제로는 가설이라는 것이 가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배경 지식과 보조 가설 이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실제로 E가 아니라고 해서 반드시 H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실제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오히려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맞을 가능성, 거꾸로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것만 기억하면 E가 아니면 곧바로 H가 아니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과학적 추론에서는 오히려 이렇다라는. 예. 그리고 실제적인 과학적 추론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역적으로 표시를 해도 실제로 그렇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아니라고 해서 반드시 가설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 요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예, 요거를 기억하면 우리가 금방 할 수 있죠. 예. 대우를 만들어 보면은 금방 이런 결론이 도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예.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가설의 종류하고 가설 간 관계, 요게 남았죠.